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도야마 총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하도야마 총리는 옛날부터 미일 동맹은 중요하지만은 아세안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새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북경에서 열렸던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의 전략 구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다. 그런데 사이 나쁜 일본하고 미국은 완전히 단짝이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과는 좀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진다 할 때에 한국은 어디에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지면은 한국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일본과 중국이 사이가 좀 나쁘면은 한국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중국 편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일본 편도 들고 해가지고 하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져 버리면은 아시아에서 2대 강국이 손을 잡아버리면 한국은 뭐 별 필요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뭐 참고 정도 되는 나라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초조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로를 찾을 거냐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 동맹을 1층 강화해가지고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더 돈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의 이 밀착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쓸 자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독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외교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 핵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좀 이 어려운 정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랜드 바게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영어 뜻은 바게인이라는 것은 거래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흥정한다는 거죠. 흥정. 그랜드 바게인이라 하면은 크게 흥정한다는 겁니다. 크게 흥정. 대타협이란 말보다는 크게 흥정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한국말이나 한자어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영어로 그랜드 바게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영어 이름을 꼭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함정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바게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괄 타결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포기를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폭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 포기한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원칙대로 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다 폐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북한이 폐기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평화협정도 맺겠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북한이 바뀌었습니까? 북한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우리가 핵 폐기를 먼저 해버리면은 뭘 줄라던 사람들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핵 폐기 전에 또는 핵 폐기 과정 속에서 받을 거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94년 제네바 핵 합의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2007년 2월 13일 그리고 2005년 9월 여러 번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뭘 주면 뭘 포기하겠다. 이렇게 행동 대 행동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랜드 바게인들이 말로서는 좋은데 그걸 행동에 옮길 때 어떻게 되느냐. 행동에 옮길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북한이 먼저 폐기하라고 하면은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북한이 폐기한다고 약속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요만큼 주겠다. 그리고 원자로를 없애면은 요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안전할 것 같지요. 근데 2월 13일 합의에서 바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받기만 하고는 자기 일을 안 해버려요. 뭘 받기로만 했느냐. 기름도 많이 받아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북한 이름을 빼줬어요. 그래도 그것만 딱 받고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을 상대로 그랜드 바게인이 되겠느냐? 문제는 이걸 한번 이야기하고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화를 해야 되죠. 북한이 대화하도록 만들려면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퍼주기로 넘어가면 퍼주기. 대북 퍼주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명박 대통령 3년 뒤에 그만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대하느냐.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약속해놓고 또 안 지켜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지금 또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자회담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야, 이번에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아예 배를 항공모함을 갖다 대놓고 북한 지역 해안을 봉쇄해버리겠다.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합니다. 군사적 압박이 들어가지 않는 한 핵 포기는 안 해요. 그리고 중국이 그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기름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그것을 끊지 않는 한 절대로 핵 포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내적 인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비핵 개방 3천, 즉 핵을 폐기하면은 개방시켜줄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1인당 GDP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말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북한한테 끌려가요. 줄 거 다 주고 마지막 물러날 때는 미끼를 빼앗겨버린 낚시꾼들 미끼만 떼먹히고 낚시에 실패하는 낚시꾼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남북 간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남한이 속기 시작해요. 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것은 아주 묘한 생리가 있어요. 외교라는 게 이게 묘한 생리가 있습니다. 대화를 한번 시작하면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화를 깨려고 합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요. 왜냐? 대화를 깨버리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동안 또 대화했던 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양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김정일이는 어떠냐? 대화를 깨고 깰 땐 지 맘대로 깨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해요. 이런 김정일을 상대로 장사꾼 하듯이 브랜드 바게인 되겠느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브랜드 바게인을 이어버리고 북한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고 3년 동안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원칙을 딱 제시를 하고 이 원칙에 맞지 않으면 우리 대화 안 한다. 모든 것은 육자 회담에서 하자.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당히 그 징조가 좋지 않아요.